나는 장자 철학을 폐물의 철학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장자는 지극히 난해한 책이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논리와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장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자의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한다. 장자를 대단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마치 장자를 공부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식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항상 자상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장자는 어느새 현대인들의 영혼의 멘토로 변신한 듯하다. 그러나 진정한 장자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장자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가족을 떠나 바닷가에서 호리병 하나만 들고 유유자적하며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장자는 결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내세우지 않으며, 그렇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혼자만 태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물론 자신만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장자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한다. 우리가 장자의 철학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남들 보기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 적어도 세속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러나 폐물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장자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의 철학에서 출판되었고요. 지은이는 염세 철학가, 옮기는 차혜정님입니다. 저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고대 경전 연구와 사상을 재구축하는 데 힘을 쓰시고 계시답니다. 고전 전문가네요. 책을 필명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저자에 의하면 철학자들은 상당수가 염세주의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염세는 일종의 기분에 가깝고요. 철학자들의 그것은요, 권태와 무기력을 통해서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요즘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극복될 수 없는 현실에서 꿈, 희망, 긍정,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들고 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한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그들은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기만의 해결책, 나답게 사는 용기, 오늘은 장자한테서 한번 배워봅시다. 책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제7장,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와 욕망을 구분하기. 우리는
왜 늘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할까? 우리가 모든 일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장자는 인생이 꿈이라고 여겨 살면서 맞닥뜨리는 일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또한 이런 생각으로 내면을 채울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많은 돈을 벌어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꿈꾼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망이다.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정작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자칫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타고난 부자가 아닌 이상 엄청난 돈을 벌어 명품을 마음껏 산다면 머지않아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데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셀럽이 되어 많은 돈과 인기를 얻는 데만 집착하게 되면 조금만 나이가 들거나 살이 쪄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유는 내면에서 스스로 발현되어 나에게 아무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도 이런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로웠으나 이제 어디에서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은 진짜다. 다만 인간이 이런 원초적 자유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이를 점점 잃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머릿속에서 크게 들려오는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마음의 소리이다. 우리는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고 느낀다. 원하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원하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다. 철저한 자유를 얻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자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손에 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몹시 어려운 일이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은 꼭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가진 것을 내려놓은 후에는 당장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포에 직면해야 하며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진 걸 다 내려놓으라니 농담하는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 평생 추구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생각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자포자기할 게 뻔한데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황당한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 가진 것을 내려놓느니 고통스러워도 지금처럼 사는 게 낫겠어.
오해는 금물이다. 물론 현실에 안주해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즐거움을 느낀다면 계속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욕망에 솔직하고 이를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떻게 쉬울까? 당신도 마찬가지라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 후에야 찾아올 것이다. 장자는 자유로운 상태를 거울로 묘사했다. 지인은 마음을 쓰는 것이 거울과 같아서 가는 것을 배웅하지 않고 오는 것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숨기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사물을 충분히 용납하면서도 조금의 손상도 입지 않을 수 있다. 장자, 응제왕편. 거울은 무척 교묘한 비유 수단이다. 거울은 자아가 전혀 없는 사물로 그저 매끄러운 평면에 사물을 고스란히 비출 뿐이다. 또한 언제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출 뿐 결코 거부하거나 맞이하지 않는다. 멈추는 법도 없다. 우리가 거울처럼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우리 앞에 가장 진실한 자신을 드러낼 뿐 결코 왜곡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물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함부로 왜곡하거나 변화시키려 들지 않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물도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더 이상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때 서로에게 끝없이 상처 주는 행동을 멈추고 외부와의 화합이 시작된다. 결국 진정한 자유란 만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당신에게 다가오든 떠나든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 제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 역시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자유의 진리이다. 억지로 주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갑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느낌을 받은 이후로 세상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게 되었고 추구할 만한 대상도 없어졌다. 이런 나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줄까? 철저한 자유를 느낀 이후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 도가에서는 이를 무의이, 무불위라고 한다. 무위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불위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비록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없다고 느끼지만 이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다.
살면서 마주하는 온갖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편협한 입장에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요구에 순응할 때 모든 사물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비록 그 방향이 개인의 뜻과 맞지 않고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도 당신은 모든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디아 샨티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나는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개인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방식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결정인가 잘못된 결정인가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하나의 큰 흐름을 인도하는 쪽에 가깝다. 당신은 세상의 흐름을 느끼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방향을 꺾어 한쪽으로 흐르듯이 말이다. 이는 일종의 각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처럼 하나의 큰 흐름을 인도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황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에 맞닥뜨린다. 이런 생각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시야를 제한해 더 높고 다채로운 관점으로 변화를 인지할 수 없게 만든다. 일을 처리할 때 개인의 관점을 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저항하거나 외부로부터 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는 우주가 마치 드넓은 바다와 같으며 거기에 몸을 싣고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무아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자신을 우주에 고스란히 맡기는 것은 마치 내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발을 딛고 있던 땅의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리다가 이어 바닷물 몇 모금에 숨이 막혀 금방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해류의 방향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해류를 인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우리는 바다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몸에 힘을 주는 순간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방법을 고안하며 그 흐름을 타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면 된다. 이를 일종의 유동 상태라 하는데 장자에서는 이를 기의 상태라고 일컫는다. 땅을 딛지 않고 걷는 기술. 장자의 인간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안회가 위나라로 떠나게 되어 공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공자는 그에게 위나라로 가는 이유를 물었고 안회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회가 말했다. 위나라 임금은 젊고 혈기가 왕성하여
행동이 독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국사를 경솔하게 처리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경솔하게 전쟁을 일으켜 온 나라 산과 연못에 죽은 사람들이 널렸으며 사람 목숨이 지푸라기와 같아서 백성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 태평한 나라를 떠나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한다. 이는 의원의 집에 위중한 환자가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따라 제 행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면 그 나라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 인간 세편. 안회는 마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영웅으로 보인다. 그는 목숨을 걸고 위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고 위나라 임금의 악행을 멈추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면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기 쉽다. 간신배와 도적은 온갖 방법으로 안회를 음모하려 할 것이며 위나라 임금도 그를 멀리할 것이다. 당연히 안회는 위험에 처할 것이고 위나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안회에게 자신을 죽음으로 모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안회는 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갓 진출한 초년생처럼 이상에 넘치지만 지식인의 오만함도 가지고 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혼탁한 정치를 개혁하고 백성에게 복지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기 가장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 다툼에는 강하지만 흑과 백 사이를 지혜롭게 오가는 방법을 모르며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과 이치를 활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처세의 기술을 모른다. 결국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자신의 신념마저 흔들리면 무대에서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안휘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키면서 위나라 임금을 감화시킬 수 있는지 묻고 공자는 심제를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 심제란 마음의 배를 굼게 하여 공복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공자가 말했다. 마음을 집중하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또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운으로 들어야 한다. 청각은 귀에 한정되고 마음은 인지방식에 한정된다. 흘러 움직이는 기만이 완전히 허무하고 탄력 있는 공간이다. 도는 이렇게 허무하고 탄력적인 공간에서만 집중되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내가 말하는 심제이다. 장자 인간세편. 공자는 외부 사물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신의 감각대로 반응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만 보게 되어 원인을 통찰할 수 없다. 둘째는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을 해체해 자신의 사고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흐르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인의 편협한 고정관념을 꺾음으로써 사물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보게 한다. 즉, 심제에 도달하면 무한한 포용력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며 언제까지나 서로를 해치기만 할 것이다. 지혜롭던 안회는 공자의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안회가 말했다. 제가 기로 변하기 전에는 안회라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기로 변한 후에는 안회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을 비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극치이다. 혼란스러운 조정에 나가서도 명리 따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군주가 받아들이면 말하고 부르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의원을 차릴 필요도 약도 필요 없이 자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거쳐 삼아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길을 걸을 때 발자취를 남기지 않기는 쉽지만 땅을 딛지 않고 걷기는 어렵다. 자신의 생각대로 형세를 주도하면 자칫 일을 망친다. 그러나 우주에 맡겨 저절로 흘러가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날개가 있어 난다는 말은 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마음의 지혜로 앓음을 추구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혜롭지 않은데 앓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텅 빈 방을 보면서 그 안에 밝음을 수용할 수 있으면 상서로운 것도 자연히 그 안에 깃들 것이다. 장자 인간세편. 이 글에서 공자는 유동 상태의 묘미를 설명한다. 길을 갈 때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한다. 땅을 딛지 않고 걷기가 의미하는 것은 주변 상황을 이끌어 외부 사물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가게 하거나 목표물이 스스로 나의 곁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장자는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멈추고 순응하는 순간 모든 사물이 기꺼이 우리에게 접근해 우리의 가장 큰 아군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임금은 결코 타고난 폭군이 아니며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처음부터 간신은 아니었다. 이는 고정관념일 뿐이다. 위나라 형세가 어지러운 것은 각 세력이 제자리를 찾아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회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도 환자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함부로 누군가의 의사가 되기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지식인의 오만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인물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저항이나 포장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만물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힘을 쫙 빼고 바다가 아니더라도 수영장 물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군요. 하긴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나의 외부의 조건들이나 뭐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다짐해야겠군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단어도 깊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예전에는 1도 이해 못했던 단어인데 오늘도 장자 조금 읽어봤습니다. 앞뒤의 단락들 중에서 또 좋은 단락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